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모지안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 많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복 입어보기라든지 김장하기, 또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본인이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해야 해서 굉장히 그들과 구분짓는 것 같아 싫어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들으니까 그 마음 이해가 됐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또 다문화 센터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사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삶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우리 친구할까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부안군에 사는 정금아 씨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과 만난 금아 씨는요. 한국과 중국 장거리 연애 끝에 2005년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부안군에서는 이주민들의 큰언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큰 꿈을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항상 옆에 있어주시고. 부안군 이주 여성은 뭐 리더 맏언니처럼 잘 챙겨주시는 분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맏언니로 인정받는 그녀. 나 자신보다는 주변과 이웃을 먼저 챙기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안에서 살고 있는 정금화입니다. 이곳은 부안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어서 와. 이른 아침부터 주인공 금아 씨와 동생들이 모였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손가락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직접 만든 카네이션 때문인데요. 생화 못지않게 생기가 도는 예쁜 꽃이네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활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녀올게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네일 아트 봉사랑 김장 봉사랑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에서 전혀 이제 방문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저희 마음을 전달할까 하다가 브로치를 만들게 됐어요. 금아 씨와 동생들이 도착한 곳은 오랜 기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부안의 한 노인 장기 요양시설. 안녕하세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주 잠시 허락된 소중한 시간. 다른 어르신들의 가슴에도 직접 꽃을 달아드리면 좋겠지만 올해는 두 분께 마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며 내년을 기약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네. 감사합니다.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달아드리면 어떠나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마 이렇게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서 갖고 온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기관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뭐 후원하고 실제로 와서 자원봉사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힘으로 사회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이 베트남 계시는데 여기 와서 여기 부모님의 그 카네이션 정단해주고 그런 순간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생각나서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저희가 이제 받기만 하고 드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는 이제 생활에 정착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 봉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2010년도에 계기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글로벌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글로벌맘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고 결혼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길 바랐던 금화 씨.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일 아트 이거 해주시러 갔을 때 하면 너무 좋아했어요. 아, 젊은 애들이 와서 이거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여자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쁜 색깔로 이렇게 칠해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005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한국과 중국 장거리 연애 끝에 부안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금화 씨.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그냥 이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제 활동을 안 하니까 거의 이제 그분들이랑 교류는 없었어요. 이쪽으로 해서 저기 한 바퀴 저쪽까지 사무실 쪽으로까지 가면 되고요. 이 역시 글로벌 마미아는 자원봉사 활동 중 하나인데요.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인 만큼 수시로 찾아와 해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된 부안이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조금만 더 주의해서 쓰레기를 이제 줄이면 해안도 이렇게 오염되지 않겠는데 지금 봐서는 너무 많이 저희가 자원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봉사활동을 하며 부안의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 애정도 더욱 커지는 글로벌맘 회원들입니다. Mong mọi người đến biển chơi, chơi xong thì dọn rác cho sạch sẽ để giữ gìn cho biển của mình được sạch sẽ hơn. Đừng bỏ rác bừa bãi. 잠깐 주웠는데 이렇게나 많은 쓰레기가 있었네요. 글로벌맘은 봉사만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는 아닙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대상으로 같이 모여서 오래되신 분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금화 씨 자신이 처음 부안에 와 겪었던 어려움을 동생들은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체도 이 언니가 처음 시작이었고 이 언니가 처음으로 회장을 맡아줘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도 그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선서 와서 검정고시 배울 때 같이 언니랑 같이 배웠고요. 그때는 언니가 많이 도와주고 너무 좋은 언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그냥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제 이 직장 생활, 근데 자기가 이제 회사 다니고 하면 그냥 그 회사에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커리어를 쌓으면서 더 좋은 이제 직장을 찾는 것을 저는 그거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전주의 한 대학교에서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금화 씨. 전주와 부안 먼 길을 오가야 했지만 결석 한 번 하지 않는 모범생이었다는데요.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한 번에 합격하기 힘든 자격증도 척척 취득했다고요. 저도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자격증 취득할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의료 코디네이터 준비 중에 있고요. 그쪽으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 길을 나선 금화 씨. 국제진료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견학하러 왔어요. 금화 씨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가 되는 게 목표인데요. 대학 시절 내내 금화 씨를 지켜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지도 교수가 취업 상담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젊고 어린 학생들보다 더 열의를 갖고 더 좋은 성과를 내셨던 그런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의료 코디네이터를 하려면 현장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미 뭐 의료 쪽도 잘 알아야 되고 병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필요한 치료뿐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전라북도나 이제 주변 지역들을 잘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금화 씨는 다문화 가족들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은데요.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친정아버지 그때 이제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대학병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의사분들은 본인 아니게 이제 의학 용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것이 내가 공부 좀 더 했으면
국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생겨난 국제진료소. MRI 장비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아주 최신 장비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의사들이 설명할 때 그걸 정확하게 통역을 해서 환자분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통역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그와 연관된 관광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코디네이션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정검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잘 준비만 된다면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신이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둘러본 금화 씨. 기분만큼은 벌써 꿈과 한 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지만 그게 가는 길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한 계단씩 밟아가면서 다시 뒤돌아봤을 때 아, 그때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나에게 칭찬해주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진 금화 씨.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일궈 나가는데요. 금화 씨의 힘찬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동화 작가 야마우치 가가리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가리 씨.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권의 동화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책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이거는 가가리 씨가 가장 먼저 이제 가장 처음으로 만든 동화책이라고 해요. 이 책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제 아들이 좀 야채를 잘 안 먹고 가려 네. 먹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야채들이 이렇게 애들 앞에서 안 먹어주잖아요. 그런 거 슬픈 마음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그래서 책 야채들을 속에서. 재롱잔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야채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변해가지고 조금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 네, 보니까 이게 그림 야마우치 가가리 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니까 야채 먹이 하려고. 아이들이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확실히 좀 야채를 좋아하게 되긴 했나요? 좀 읽어주고 나서 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당근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당근이 좀 슬퍼하겠다. 너무 슬퍼하겠다. 그러면 아이가 그러면 좀만 먹을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으려고 버리면 불쌍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라색 도깨비 포동이 네. 이게 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위한 네. 뭐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소개해 주세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래도 이렇게 5, 6학년 된 그 형아들이 이렇게 네, 역사를 배우잖아요. 아들이 조금 놀림을 좀 받은 적 있어요. 뭐 일본 놈 그래가지고. 아버님요? 네, 근데 그때 어린 나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처받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 이야기를 또 카리큘럼 속에 있으면 선생님이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 다른 애들한테는 그 상처가 안 되는데 또 엄마가 일본인인 경우는 뭐 일본은 나쁜 일을 했다든가 하면 우리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주위 사람들 중에서도 아기가 울고 오거나 좀 그런 좀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 책은
아빠가 네. 파란색 도깨비고 엄마가 빨간색 도깨비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다른 나라인데 네. 결혼을 하고 나온 아기가 보라색 보라색 도깨비. 그 포도처럼 포도알처럼 동글동글해서 보동이라고 이름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포동이가 사이가 안 좋은 두 나라를 화해시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태장이도 그랬어요. 대장이 됐네요. 얀전 말도 잘하고 해서 태장이 돼버리고 애들을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선물도 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도 풀어주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네, 교류하고 다리에게 웃음소리가 가득 찬다 그런 내용입니다. 막 일본과 한국이 항상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막 그런 일본과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도 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그 두 나라를 잇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엄마들이 많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들한테 읽어주면서 엄마들이 어떤 엄마는 조금 눈물이 나왔다는 엄마도 있고 네. 밖에서는 미술 교육 강사로 디지털 미술 교육 강사로 활동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디지털 미술 교육 강사는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활동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디지털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네. 그림을 그리는 그런 수업인데요. 주로 포토샵에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그런 수업입니다. 그림을 그림으로써 내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들에게도 자기 표현을 한다는 뜻에서 뭐 미술 치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림이 다 완성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제가 해냈다 그런 뭔가 자신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인쇄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전시도 하니까 그러면 또 상당히 자신감도 가지고 사실은 뭐 일본에 하프라는 말이 있어요. 반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마 반절, 2분의 1이죠. 반절. 뭐 그렇게 하면 상당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 나라 사람보다 뭔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1, 아빠 1 그렇게 2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뭐 한 나라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부족한 건 아니고 또 2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난해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북. 해가 바뀌었지만 좀처럼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가정의 주름살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과정에 완벽을 기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세대가 아닌 1인당 지원은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9월 말까지 쓰지 못하면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도비는 1,800여억 원, 지난해 사용하고 남은 돈 800억 원에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을 더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자체 수입 대비 채무 상환액 비율도 2.2%에 불과해 재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지원금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3,200여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추석 명절 고려해 지원금 시기를 정했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도의회와 교감을 맞춰 이달 임시회에서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효과에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남원에서 탄생한 판소리 춘향가 탄생 배경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한 남원 창극 야간 상설 공연이 한옥 자원을 이용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남원의 늙은 기생 청양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감동한 운봉의 소리꾼 송선달이 춘향가의 가사와 소리를 완성해 나간다는 상상력으로 춘향가를 풀어나가는 형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고지순하고 감동적인 사랑 얘기를 통해서 좀 더 흡족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실치즈 테마파크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임실구는 라바 캐릭터 포토존과 바람의 언덕에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마술, 서커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한 5월 한 달 동안 서바이벌 게임과 발효빵, 피자, 치즈 만들기를 연계한 체험 상품도 20% 할인합니다. 완주군이 KT 전주지사와 전입세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순부터 인터넷과 TV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입 장려 지원금과 관내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30만 원 이내의 생활 안정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순창 건강증진센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자 연령은 50살 이상이 58%로 대다수였고 이용자의 87%는 체력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어르신과 일반인 헬스클럽,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키거나 또 새로운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분들 많으시죠? 학교의 일정이나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때문에 또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 또한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전주시 다문화센터에서는 통역사를 파견해주는 소곤소곤 중개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또 문의해보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